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따면 좋다고는 하는데 검색해보면 죄다 광고들이고 취득하는 방법만 가득합니다. 따면 정확히 뭐가 좋은 건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취업은 얼만큼 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안 나와 있죠? 제가 이 영상 하나에 2024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핵심만 뽑아서 총 정리했습니다. 수당, 메리트, 취업 전망, 취득 방법과 꿀팁, 그리고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더 이상 힘들게 정보조사 하러 다니는 일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담임 혹은 비담임 교사로서 장애 아동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친구들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를 취득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을 따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서 취업 범위가 더욱 늘어납니다. 스펙업은 물론이고요. 현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 시점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점점 확충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의 경기도 같은 경우 2027년까지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603개소로 늘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맞춰 통합 어린이집은 아동 3명당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1명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2023년 이후 아동 2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높아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적습니다. 한 해 배출되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300명 내외에 불과해요. 때문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통합 어린이집 원장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따면 정확히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리트, 추가 수당입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월 최대 3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반 담임교사의 경우 30만원, 비장애반 담임교사의 경우 15만원, 일반 교사의 경우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아반의 담임교사를 맡아야만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누리과정 담임수당, 처우 개선비, 그 밖에 장기 근속수당, 직책수당, 거기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수당까지 받는다면 꽤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리트, 취업과 이직이 더욱 유리합니다. 정부는 국공립 통합 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간 연 500개소씩 총 2,500개소까지 확충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 올해만 300곳의 시설 확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취업처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현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추후 재취업이나 이직에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보통합으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이전 영상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다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학력 조건과 취득 기준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 또는 재취업이나 이직을 대비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유보통합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4년제 학위를 추가로 따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취득해서 스펙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 취득 과정이 정말 쉽습니다. 이미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딱 8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련 과목을 예전에 하나라도 이수하셨다면 과목은 더 줄어듭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현재로서는 과목 이수제로 별다른 시험 없이 빠르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점은행제가 제일 쉽고 저렴합니다. 100% 온라인 과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과 병행도 가능하고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취득하시기로 결정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예전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과목을 이수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유아 혹은 아동 관련 전공이었다, 혹은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를 취득했다, 이런 분들은 예전에 이수했던 과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한 과목이라도 겹치는 과목이 있다면 이수할 과목이 줄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입학 연도에 따라서 인정되는 과목, 그리고 이수해야 될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012년 8월 4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과 그 이후에 입학한 사람의 교과목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입학 연도별 자세한 인정 과목은 사진으로 준비했으니 잠시 멈추셔서 관련 과목을 이수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만약 아직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라면 보육교사를 취득하면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과목과 겹치는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2016년 8월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동관찰 및 행
행동연구 과목을 이수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육교사 2급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과목을 무조건 듣게 될 텐데요. 이 과목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과목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7과목만 더 이수하시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 과목 확인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분류해서 남은 과목 안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과 이수 방법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질문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점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